자, 지금부터 굿바이 상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가장 먼저 접수해 주셨어요. 유튜브 통해서요. 강동헌님의 연락인데요. 47,100원에 사셨다고 하네요. 10% 비중이고요. 지금 현재 44,000원입니다. 정말 스펙타클한 HLB인데 지금 이 시점은 HLB 어떻게 바라보세요? 매수는 절대 금지고요. 일단 이렇게 논란이 많고 변동이 많은 곳에 수익이 나옵니다. 왜요? 가만히 있으면 수익이 없지만은 이렇게 변동이 있다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은 수익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변동이 많은 종목들은요, 우리가 싸다고 판단한 자리가 안 싸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저렴한 구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력 마음이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폭락을 시키고 마음에 들면 급등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정해야 되는 게 손절 라인이에요. 어디 무너지면 나는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여기서 내가 끝을 낼 거야. 라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신규 매수 안 하시는 게 일단 좋다. 그런 마인드가 없다 하면 신규 매수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42,000원짜리 무너지게 되면은 지난 횡보했던 자리를 무너뜨리고 또 내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락 추세가 또 진행될 수 있다. 2차 하락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들고 계시는 분들도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아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수 금지입니다. HLB에 대해서 이 보유자분들의 좀 타이트한 전략도 요구해 주셨고요. 텔레칩스 볼까요? 19,100원에 15% 은님이 연락 주셨는데 익절 잘 해놓고 또 오르길래 달리는 말에 올라타 버렸습니다. 홀린 듯 올라타서 홀린 듯 물렸습니다. 깊은 반성 중이시래요. 문초코멘토님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연락 주셨네요. 이거는 뭐 문초코가 뭐 달달하다 뜻인 것 같은데 이건 달달할 수가 없겠는데요. 문초리인가요? 문초리 될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우리가 어딘가에 홀렸어요. 아이고 야, 요 호랑이가 너무 이쁘게 생겼다. 아이고 이쁘다 하고 턱을 만지다가 손이 물려서 잘리면 그 잘린 겁니다. 손실 봐야 되는 거예요. 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홀렸으면 손실 보세요, 제발 좀. 그냥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이걸로 인해서 다음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유보 의견 드릴 거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일단 잘 잡혀 나가고 있습니다. 17,000원짜리가 일단 지지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단기 반등 나올 수 있으나 지지가 안 되면 2차 하락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너지면 저는 손절해야 된다. 약간의 손실을 내가 아프지만 좀 잘라내놓고 다시 신기일전에서 다른 종목을 사시거나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배우는 것도 내일을 위한 성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은 좀 잃어도 내일을 위해 성장을 한다면 그건 나쁘지 않은 교환이다 생각이 드니까요. 개인적으로 경험으로 삼자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은님 전에 들으셨죠? 텔레칩스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이 두산 인프라코어예요. 뭐죠? 오늘장 급등으로 진행이 되네요. 22% 사업구조 재편 소식의 급등이라고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문자로 접수가 됐어요. 12,000원대 사셨대요. 12,320원 10%. 오늘 급등으로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됐을까요? 이분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일단 12,000원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탈출하기가 쉽다라고 말하기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거래량이 적은데도 지난번보다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뒤에 뒷심발이라고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조건은 오늘 고점을 돌파해 놓은 상태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9,500원, 지금 일단 올라가지 못했던 9,500원 자리를 넘어서는 상태, 이 자리에서 종료가 된다면 오늘 장 종료까지 이렇게 유지만 되어준다면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좀 더 보유하셔가지고 끌고 가서 11,000원 이상까지 한번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꼬리 달고 쭉 빠지게 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에 전화 한번 더 주시면 돼요. 이건 일단 움직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종료가 된다면 매수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매수는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문자로 접수된 종목이 바로 이 두산 인프라코어였는데 유튜브에서도 열무님이 보내주셨어요. 이분도 비중이 50%였기 때문에 방금 답변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죠. 카페24 오늘 두 분이 연락 주셨어요. 카페24 지금 현재가가 33,000원대, 오늘 접수된 가격 라인은 37,300원 30%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들어와 있어요. 영진님 그리고 카와이님 어떤 답변인가요, 멘토님?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카페24 여기 있을 때, 여기 지난 코로나 이후로 바닥을 여기 기고 있을 때 좋다 사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그 종목이 무상증자한다는 이슈 때문에 그리고 어떤 또 결제 이야기 나오면서 한번 이렇게 또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다시 빠졌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 사야 됩니다. 33,000원짜리 너무 좋아요. 지금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아래쪽을 빠지면 더 사도 되기 때문에 비중 조절 잘 하셔가지고 한 번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몰빵 투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떨어지면 더 산다. 떨어지면 26,000원대 한번 추가 매수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요. 1차 매수, 2차 매수 잘 나눠서 들고 가신다면은 저는 목표가를 한 5만 원 이상까지 보고 있습니다. 수익률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시간 투자 가능하신 분들은 매수 적극 가능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 주셨습니다. 두 분의 고민 좀 덜어내셨길 바라봅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광통신 되겠습니다. 4,600원에 사셨어요. 13%. 언제쯤 이 종목 다시 한번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가능할까요? 일단 대선 때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선 때 또 6G, 5G 이야기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5G가 한창 이렇게 급등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이렇게 홀리고 괜찮다, 다른 전문가들이 좋다 할 때, 그럼 팔 때가 맞습니다. 들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고가놀이를 하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저는 6G까지는 별로 5G가 매력이 없다. 왜? 컨텐츠가 없기 때문이다. 5G 우리 쓰고 있지만 영화 다운받지 않습니다. 요즘에 스트리밍 하죠. 뭐 통신망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죠. 그러나 대선에서 이야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들고 가신다면은 한번 튀어오를 수 있겠으나 투자 메리트는 없다.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들고 계신 분들은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광통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매수 유보, 보유자분들은 일단 홀딩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어요. 자, 미스터블루 갑니다. 12,800원에 5% 보유 중이신 분이 문자로 접수를 해주셨어요. 특별한 흐름 없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미스터블루 어떻게 판단하시죠? 일단 미스터블루라는 회사도 일단 실적이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도 괜찮아졌어요. 우리가 미스터블루 하면은 무슨 기업이지 하게 되네요. 게임이죠. 뭐 웹툰 콘텐츠 제작해서 유통 서비스 하고 있고 게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이 좀 단점이면 단점일 것 같아요. 그걸 또 고점에 사셨다라는 것은 최악이 되겠죠. 어찌됐든 여기서는 지지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 샀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반등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만 그게 너무 피곤하고 재미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저는 12,000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것이 일단 좋지 않을까. 저기 올라올 때 거래가 많이 실리면은 본전 이상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으나 그건 추후에 판단할 일이고 지금은 기다려보자. 그리고 매수는 여기서 했을 때 빠지게 되면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는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유보 의견 미스터블루이고요. 자, 시젠 갑니다. 유튜브 통해서 접수 주셨어요. 똥강아지란 아이디. 저희 엄마가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매수가가 136,000원에 50%.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계속 갖고 있어도 돼요, 시젠? 시젠과 같은 이런 진단키트 기업들은요, 이제 코로나 관련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이제 진단키트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뭐 끝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사람들을 계속 확인을 해보고 검사를 할 때 키트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행병이나 감염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계속 키트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는 저는 이제는 코로나 관련 그 냄새가 빠지고 나면 실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 좀 멀리 보고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시젠 지금 최근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라 생각이 들고요. 매수는 유보 의견 드리겠지만 들고 있는 분들은 홀딩이 맞다. 추가 매수는 떨어졌다고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신호가 나왔을 때 제가 방송에서 한번 또 언급을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유보 의견 드릴게요. 섣불리 추가 매수는 노노입니다. 하지만 보유자분들이라면 일단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고 신규 매수는 노우. 네, 시즌 정리해보고요. 다음은 에스폴리텍. 6,350원에 사셨대요. 15% 매수하고 자꾸 떨어집니다. 손절이 답인가요? 아니면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무정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어떤 게 답일까요? 이게 오늘 상담 들어온 종목들이요. 종목은 진짜 좋거든요. 종목은 뭐 실적도 확 늘어났고 너무 좋은 기업인데 이거를 저는 뭐 2019년, 18년 이럴 때 좋다고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사진 않는 사람이죠. 일단 저는 여기서 빠져내려왔을 때 쌍바닥을 그리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쌍바닥을 잘 그려준다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면 하락세가 좀 깊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4,000원대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매수 유보 의견, 추가 매수도 유보 의견 드리고요.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만 잘해서 매수가 낮추면은 다음 상승세 거기서 탈출 가능하다 생각이 드니까 시간을 좀 투자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종목이 문제인 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언제나 타이밍이 제일 어려운 거겠죠. 일단 답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요. 코오롱 글로벌 가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왔어요. 21,000원에 사셨대요. 25%. 코오롱 글로벌 오늘 한 5일 만에 올라주고 있는데요. 더 보유해서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코오롱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업 진짜 좋거든요.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도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게 문제고 거기서 또 고점에서 하셨죠. 방송 많이 보시면 이런 거 안 된다는 건 다 아실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7년 내도록 이렇게 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7년 내도록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만 살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보면서 바뀔 수 있는 분들은 제발 바뀌시길 바라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다음번 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고점 자리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돌파하려다가 실패했거든요. 넘어가면은 새로운 시세 또 위쪽으로 또 신고가 쓰면서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가능하시다면 본전에서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고요. 밑으로 무너질 때 17,500원이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무너지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본전에서 정리 유보견 드리도록 하고 넘어가면 그때 매수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에 대한 답변까지 해주셨고요. 다음은 우리로입니다. 거래 정지예요. 오늘 횡령 이슈 있었는데 최근에 쭉쭉 올라오다가 거래 정지 돼버렸어요. 답답하네요. 장병걸님께서 거래 정지네요라고 물음표 잔뜩 찍어서 올려주셨습니다. 우리로 어떻게 해요? 묻어둡시다. 거래 정지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보세요. 횡령, 배임. 주가가 이렇게 정지가 되는 경우도 이렇게 횡령이라든지 배임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심사가 나오고 저게 이제 기업이 얼마나 타격을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얘가 재개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횡령, 배임으로 상폐가 되는 경우까지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갑자기 횡령, 돈을 들고 튀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길 바라겠고요. 당장은 손 쓸 수 없다. 그냥 보유하셔가지고 나중에 또 뉴스를 좀 체크 한번 해보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로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죠. 일단은 묻어두자 의견 주셨습니다. 장병걸님 또 이슈 있을 때마다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연락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자, 많은 종목들 뒤로 하고 저희 어느덧 마칠 시간 다 됐네요. 일단 양지수 빨간불로 다시 방향 틀고는 있는데 어떻게 마감이 될지 우리 끝까지 경계감 늦추지 말고 대응하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